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채찍 효과를 우리 시장,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바라봄에 있어서 특히 수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수출 기업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제품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라이프 사이클도 참 중요하지만 일단 그 수주가 오고 있는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곳에 경기 변동에 일단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뭐 이 우리나라를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쁜 일이지만 미국 경제가 조금만 나빠지면 우리는 더 나빠지니까 미국 시장에서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더욱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역설을 갖게 되는 거죠. 미국이 나쁘면 한국 주식을 파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한국형 탑다운 투자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말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뭘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인구라는 거죠. 인구요? 예, 인구?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결국 이제 앞으로 알다시피 우리가 노령화되는 나라니까. 예, 그렇죠.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잘하고는 있지만 내수 시장이 이제 점점 축소되거나 아니면 성장세가 둔화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부동산 매각에 이어 주식까지 팔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어떤 미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인구 구성들을 좀 알자.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출산율. 그러니까 한 여성이 평생에 걸쳐 갖는 아이의 숫자가 3명 이상인 나라는 쳐다보지 말고 그런 나라는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 겪으니까 3명 이하인 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나라 정부 정책. 특히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위험에 처할 때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는 걸 맞습니다. 방치할 때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그 나라 우리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 경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 효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 같은 중요한 경기 지표를 볼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거기서 산업 전략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차례대로 좀 이렇게 내려가는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시장 볼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코노미스트시니까 여러 가지 변수 다 보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물가도 있을 거고 환율도 있을 것이고 경기 사이클, 금리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텐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본다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선진국 경기죠. 그게 워낙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들 뭐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예지만 작년에 일본 지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일본 주식시장 폭락할 때 우리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가 한참 선진국 경기들이 나쁘지 않고 특히 원자재 가격이 쭉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세계의 어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부각되고 있을 때는 금방 충격을 회복하는데 지난 8월 이후에 선진국 경기가 그 재정 절벽에 대한 공포들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 경기가 악화되는 순간 그 뒤에 지금도 우리 많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좋은 기업들 또 미국에서 현대차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런 개별 기업의 뉴스가 좋지만 시장 힘을 못 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OECD 경기 선행 지수 보여주셨는데 그 지표는 열심히 보시겠네요. 그걸 제일 열심히 보고 그 다음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중앙은행 정책이니까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거시경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거시경제 보는 것보다는 기업들 분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기업 분석을 하려면은 어떤 부분을 제일 좀 잘 중요시해야 되나요? 두 가지로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수주는 저는 가치 투자가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수주라는 건 결국 우리 국내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 또는 그 경기 변동을 덜 타는 우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거. 오리온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마트 더 나가서 롯데칠성처럼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경기를 덜 탑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브랜드도 갖고 있고 우리도 물건을 갖고 있고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나머지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채찍 효과에 따라서 선진국 경기를 너무나 크게 타니까 일단 어떤 개별 기업의 분석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내수형 기업 또는 소비재형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고요. 수출 기업들,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약 한 65% 정도를 차지하는 이 수출 관련 대기업이나 수출 관련 중소기업들을 분석하실 때는 일단 전제가 해외의 경기에 대한 분석과 그 경기의 분석에 따르는 우리 이 기업들의
후방 효과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좋아지고 나면 수주가 어디가 느는가 이런 공부들은 충분히 하셔야 되지만 일단 방아쇠 역할을 하는 선진국 경기에 대한 관심은 함께 가지시는 게 기업 분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 박사께서는 사실은 주식 투자 뭐 국한시켜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런 부분보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 그렇죠. 뭐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네. 그게 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자산 배분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다면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네,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이제 96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위해서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게 참 경기 흐름은 그래도 따라가겠는데 주식시장은 정말 너무나 많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확실하게 예측을 해서 난 맞출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질 때가 오히려 위험할 때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자신의 미래 예측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자산의 한 7대3, 뭐 6대4 형식으로 자산을 안정적인 보험형 자산과 좀 공격형 자산으로 분산해서 빠질 때는 보험을 타고 또 주가가 오를 때는 보험금은 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면 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길게 시장의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첫 번째 생각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이제 또 하나죠. 자산 배분을 일단 결정을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산 배분을 하면 꼭 이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같은 입장에서 그렇죠. 비 오면 우산장수가 좋고 비가 안 오면 마른 날에는 집신장수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밸런스를 할 때는 변화 방향이 바른 두 자산에 이렇게 그 자산을 갖다가 배분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너무 많은 애정을 두고서 여기가 최고야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아파 못 견디니까 늘 자산 배분을 한다면 그 자산 배분의 원칙을 잊지 않고 유지하고 또 어떤 자산이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면 지금처럼 채권 시장에 투자한 수익률이 너무 높아지면 야 이게 잘 가는구나 하고 여기다 돈을 더 넣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돈을 비율대로 넘어선 부분들을 빼서 지금 잘 못 가는 자산으로 옮겨가는 어떻게 본다면 잘 사는 집 우리 아들에게 돈 좀 가져와서 못 사는 녀석 얘가 체력을 찾을 수 있도록 보약도 지어주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홍 박사님 말씀이 예전에 슈퍼리치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증시 콘서트 호불호에서요. 네. 그 부분이랑 상당히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안 가는 자산은 부동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이제 언젠가는 팔릴 날이 오겠죠.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코너 속의 코너예요. 강 교수의 은밀한 시선이라고 은밀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대답은 명쾌하고 또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에 나온 책이 돈 좀 굴려봅시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돈 굴리는데 어디가 좋은지 딱 한 군데 딱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개발도상국 증시 중에선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나라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산율 3명 이하 그러면서 물가가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또 정부 정책도 나쁘지 않아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한번 뭐 다 올인하자는 건 아니지만 주식 자산을 예를 들어서 70%를 배분했다 그러면 그중에 한 10%를 이 나라 제 생각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또 종목을 찍어달라는 분들에게는 실망이 크셨겠지만 그래도 나라도 잘 찍어도 그렇죠. 향후의 미래 전망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궁무진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럴 것 같네요. 저거 자원무구국이고. 그렇죠. 인도네시아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으시긴 지금 하더라고요. TV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이쪽으로 지금 돈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필리핀 증시도 요새 급등했대죠? 나한테 얘기하고 가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모든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은 역시 시드머니, 종잣돈을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자녀 경제 교육. 혹시 그 아들이 채훈입니까? 예, 채은이 맞습니다. 예. 어떻게 아셨어요? 채훈이는 필명이 그러고 보니까 그렇군요. 조사하셨습니까? 채훈이는 어떤 식으로 그 경제 교육을 예, 시키세요? 용돈을 열심히 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설득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펀드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영 수익이 잘 되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녀석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아빠랑 좀 달라서 공부를 더 잘하면 전부 다 학비로 들어가겠지만 또 공부를 잘 못하게 되더라도 또 이 녀석 그 결혼 자금이라든가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아빠 입장에서는 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내주는 그러니까 돌잔치 때 받았던 금반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 나가고 있으니 지금은 아빠 용돈 다 가져간다고 입이 이만큼 나오지만 나중엔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뱃돈도 다 넣으시는 거죠? 그 녀석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들고 옵니다. 아빠 넣어주세요 그럽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 교수의 은밀한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홍 박사께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계실 텐데 투자를 위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뭐 이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요. 저희 돌이켜 보면 그 주가가 오르는 시기는 잘 못 맞추면서 빠지기 전에 약세장에 대해서는 후각이 매우 민감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돌이켜 보면 어떤 사람도 오를 때도 잘하고 내릴 때도 잘하는 이 만능의 제주꾼들은 시장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즉 자신에 대한 나는 시장에 행복의 별 아래 살고 있어라며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너무 과도한 자신보다는 어떤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전판을 확보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 능력을 이용해서 거기서 추가적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좀 이런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지시면 더 나은 미래, 또 행복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거기다만 관심이 많은데 조금은 넓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홍춘욱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내용 어땠나요? 뭐 좀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자산 배분만 잘 해놔도 서로 보완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자산 배분의 성과를 우리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이 한 9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드 머니를 잘 좀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드 머니 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어쨌든 뭐 주식 몰빵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 관리 이런 부분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탑다운 투자 방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현재 같은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각입니다.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조금 넓게 볼 수 아는 지혜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증시 콘서트 호프로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